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윤석열 X파일, 또 윤석열 대변인의 갑작스런 사퇴, 그 다음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경선 일자를 연기하자, 예전 그대로, 당헌 당규 그대로 하자로 지금 양분이 되어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표를 내고 곧 정치에 등판한다, 대선 주자로 나선다라는 게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홍준표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부분, 이렇게 대선 전국이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변화가 오느냐 어떻느냐 관심이 많았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는 2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2주 전과 비교해서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주 전과 비교해서 3%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는 35.1%로 1위였는데 오늘은 32.3%, 그러니까 2.8%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재명은 23.1에서 22.8로 거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인데 이낙연은 9.7에서 8.4, 이낙연은 계속해서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그 다음 홍준표가 4.1%, 추미애 3.9%, 최재형 3.6%, 오세훈 3.2%, 유승민 3% 이런 순서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32.3%로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2주 전에 비해서 3% 정도 내렸다, 주춤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좀 놀라운 것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곧 사퇴하고 대선 전국에 뛰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이 거의 가시화되면서 3.6%로 야권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주춤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윤석열 총장은 현재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이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 40%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대세론을 형성하게 되고, 아니면은 30%에서 상당 기간 주춤거리거나 오르락내리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엑스파일 등 이런 약재가 터졌지만 큰 극의 영향은 받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주춤거리는 것은 엑스파일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 영향을 미쳤겠지만 더 큰 것은 최재형의 등장이다. 최재형 쪽으로 지지율이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이제 복당이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결정이 되면 좀 컨벤션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좀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은 무려 41%입니다. 4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28%니까 더 차이가 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힘입어서 홍준표 의원도 오늘 복당이 결정이 되고 나면 좀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윤석열에 대해서 그 X파일을 자기가 알지는 못하지만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을 했죠.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사찰을 해왔으면서 지금 여당 쪽에 불법 사찰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업무상 하고 있는 정보 수집을 지금 불법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가 어제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좀 따끔하게 짚었습니다. 아마추어 같은 공격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복당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그런 공격을 왜 하는지 의아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준석이 견제를 하는 와중에 홍준표 의원이 복당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준석 바람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 이준석과 홍준표의 케미라고 하나요?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 부분이 조화가 잘 된다면 홍준표 지지율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준석의 견제가 이어진다면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총장은 엑스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뚫고 지금 다음 주 초에 아마 정치에 등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 대선 출마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떨지, 또 등판하고 난 뒤에 이제 국민의힘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로 치솟아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게 하락세로 꺾이느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받는 것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전국에 등판을 한다. 사표를 내고 등판을 한다라는 것이 거의 가시화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지금 야권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특이할 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개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개헌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것이다. 지금 김종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 지금 최재형의 대선 출마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개헌론자니까 개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등판을 연결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최재형 원장은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정치 참여도 안 했으니까 얘기할 계제도 아니고요. 개헌 문제는 정말 우리 정치의 숙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 권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 정치의 숙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개헌을 추진을 하려면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지 협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국회의원, 여권의 국회의원이 200명을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전국은 계속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2년 남은, 총선까지 2년 남은 기간으로 임기를 단축을 하고 총선 때 맞춰서 개헌을 한다. 대통령과 국회에서 뽑는 총리 이렇게 나누어서 권한을 분산하자, 외치, 내치 이런 식으로 분산하자, 이게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개헌 문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빼고는 다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 이야기는 여야가 손을 잡아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야권의 지지층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이냐,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부분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대다수는 정권 교체가 우선이거든요. 대통령 임기도 2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서 아마 최재형 원장도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난 뒤에야 개헌 문제를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잡겠다면서 꽁 잡는 매라고 하면서 지금 등판을 해서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3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경선 일자를 연기하자,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이재명 반 이재명으로 치열하게 박 터지게 저렇게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도 크게 추미애가 3강 구도로 등장한 것 외에는 크게 지지율이 출렁거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이낙연은 계속 하향세고 이재명이 반대하는 한 저 경선 날짜를 연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송영길 대표도 당헌 당규대로 경선 날짜 정해져 있는 대로 9월 달까지 뽑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니까 어려울 것이다. 또 저렇게 이재명 반 이재명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재명을 공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41%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정당의 지지율이 40%를 넘게 되면 이제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으면 이제 대세론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역시 이준석 효과다. 이렇게 이준석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자강론, 이것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들이 얼마나 앞으로 좀 활약상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일주일, 보름 정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이 등판을 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그 부분. 최재형의 정치 스케줄이 본격화되면서 야권의 지지층으로부터 얼마만큼 기대를 끌어모을 수 있느냐, 윤석열과 최재형의 관계, 여기에 이제 홍준표의 복당이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이 세 사람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되느냐가 앞으로 일주일 한 보름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